현재까지 터키에서 여러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아르빈 주의 초록강에 건설 중인 수력 발전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터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현수교를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대한 수력 발전소 건설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 중인 댐에서 8km 떨어진 유스페렐리 마을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건설해 왔으며 그 물은 농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건설된 댐은 규모가 더 작다는 점에서 현대의 구조물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구조물은 공학과 기술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수문과 문이 있는 거대한 시멘트 벽이 그 예입니다. 동시에 댐의 높이가 높을수록 예비 용량이 커집니다. 유스페렐리 댐의 높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70m에 달할 것이며, 터키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목록에서 7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아치형으로 분류됩니다. 댐 건설은 2012년 12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스펠리 댐은 13개의 댐 중 2개가 운영 중인 대규모 코르흐강 개발 계획에 포함된 두 번째로 큰 댐이 될 것입니다. 2개가 더 건설 중입니다. 이 댐의 주요 목적은 수력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540메가와트 발전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댐은 저수진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들의 이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의 경우 시간당 1와트 시간과 888만 분의 1와트 시간을 생산하여 총 558메가와트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 댐은 65만 명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터키 북동부 아르트빈주에 건설된 새로운 댐과 수력 발전소는 연간 2억 2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댐은 전적으로 터키의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아르빈 남서쪽 70km에 위치한 유스페렐리 댐은 바닥에서 270m, 강 바닥에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223m 높이의 이중 곡선 아치형 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댐의 상판 길이는 490m, 상판 폭은 15m입니다. 동시에 400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5만 채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과 비슷합니다. 댐의 높이는 해발 715m입니다. 댐의 저수지 수위는 710m입니다. 최대 수위는 712m이고 최소 수위는 670m입니다. 저수지 면적은 33평방킬로미터이고 총 저수 용량은 2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활성도는 사용 가능한 저수량은 10억 입방미터입니다. 댐의 방수로 스필웨이는 최대 용량이 8,000 입방미터인 방수로 슈트추트입니다. 댐에는 길이 110m, 폭 21m, 높이 4.5m의 지하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에는 11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수직축이 있는 3개의 프랜시스 터빈이 설치될 것입니다. 하루에 3개의 가공 전선에 6,500 입방미터의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댐 프로젝트에서 물이 보존되기 시작하고 발전이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댐 완공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설 장비를 위한 특수 시스템이 건설 현장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사면에서 경사면으로 연결된 케이블 크레인 시스템으로 수많은 건설 장비가 공중으로 운반됩니다. 유스펠리 플래티넘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5,600억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설치 용량은 1.9메가와트입니다. 이 생산량은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안탈리아와 같은 대도시의 연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입니다. 유수셀 댐과 수력 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터키의 수력 발전 생산량은 2% 증가할 것입니다. 이 댐은 공학적 경이로움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터키 국민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작품으로서 미래에 계승될 것입니다. 댐뿐만 아니라 110km의 도로, 45개의 터널, 22개의 다리, 92개의 암거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8,35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7년 이내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항상 터키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해협은 길이 120km, 폭 4km, 2.5마일에 불과합니다. 이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합니다. 이 해협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교역할 수 있는 수로를 열어줍니다. 이웃한 보스포러스 해협과 함께 다르다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는 세계
터널은 2개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다리와 터널이 이스탄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교통 체증이 심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1988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리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1995년에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터키 정부는 2016년에 이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1년 후 현지 건설회사 컨소시엄과 한국의 두 기업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2017년 9월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케이슨이 40m 깊이의 수심에 적재되었습니다. 특수 방수 지지대, 각각의 무게는 59,000톤에 달합니다. 지진에 견디기 위해 강철 프레임으로 제작되었고 같은 재질의 특수 플랫폼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에는 318m 높이의 다리 받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중앙 경관 길이가 2023m인 1915년 차나칼레 다리는 세계에서 평균 경관 길이가 가장 긴 현수교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총 길이는 4,608m입니다. 차나칼레 다리의 주요 로프를 형성하는 강철 케이블 하나당 126개의 와이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162,000km 100만 마일의 와이어가 사용되었고 길이 4,330m의 강철 케이블 296개가 각각 뻗어 메인 로프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철 케이블에 사용된 와이어의 길이는 4만 km 약 25,000 마일입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4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이 다리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현수교 1개, 진입 고가도로 2개, 철근 콘크리트 고가도로 4개, 지하도 6개, 육교 38개, 교량 5개, 지하도 43개, 크기가 다른 암거 115개, 국도 교차로 12개, 도로 시설 4개, 유지보수 및 운영센터 2개가 건설되었습니다. 1915년 차나칼레 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 3,860m, 두 기둥 타워 사이에 거리 2,223m, 3개의 차선, 3개의 후진 차선과 3개의 전진 차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1915년 차나칼레 다리, 배를 타고 건너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을 자동차로 건너는데 6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다리는 양쪽에서 333m 길이의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이 탑의 높이는 318m로 300m인 에펠탑의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연간 총 절감액은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도로의 하부 구조는 물 위 약 70m 높이에 위치해 있어 대형 해상 선박이 다리 아래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놓인 지역은 강풍, 높은 지진 활동, 여러 컨테이너 선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도전 과제로 가득합니다. 큰 경관 현수교의 경우 강풍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리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 선체 걷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큰 컨테이너 선박과 유람선이 다리 아래를 통과하기 때문에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 다리의 기초와 지지대는 아시아 쪽 해안에서 마이너스 45m, 유럽 쪽 해안에서 마이너스 37m의 해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단 4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실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5억 4,5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1915년 차나칼레 다리의 건설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처음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5,100명의 인력과 740대의 건설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터키는 연료와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만 해도 연간 4억 1,50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다르다넬스 다리가 터키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5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는 24억 유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915년 차나칼레 다리가 이스탄불에서 남동부 지역으로 가는 대체 경로이자 더 짧은 경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국제 관광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서부와 북서부에서 이들 지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운송을 촉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럭, 관광버스, 자동차가 더 이상 아시아의 터키 지역을 오가는 데 필요한 다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